1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보면 1차 방정식 뭐야, 준수야? 그 안에 음, 모든 항을 음. 좌항으로 이해했을 때 좌항, 좌항은 어디 있는 항이야? 가변이 있나요? 좌변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1차식은 0 이렇게 정리되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냥 자, 이렇게 나왔어요. 방정식 AX는 B라고 했어. 그래서 X값은 뭘까요? A요. 뭐라고? A분의 B라고? 자, 여기서 함정이 있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방정식. 방정식이라 그랬어. 왜 이게 함정이야? 다른 영일 수 있는가? 그래, 2차 함계수, 아니, 1차 함계수 A가 0일 수도 있어. 네.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0이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1차 함계수가 0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좌변이 뭐가 돼버려? 0 곱하기 x니까 x값에 상관없이 그냥 0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실제로 b가 같이 0이면 x값에 상관없이 그냥 0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b가 0이면 그 해가 어떤 거야? 무수히 많은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잖아요. 0이랑 0이 아닌 수가 같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해가 어쩐다?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하고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이 안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허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만 되는 거고 허수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허수는 포함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거라 모든 실수라는 것은 좀 달라요. 알겠어? 그래서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모든 실수라고 쓰면 안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시고 만약에 이제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x는 바로 a분의 b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a의 제곱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했었던 부분이야, 그치? 네. 소수에서도. 그러니까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절대값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그냥 부호를 안 바꾸고 그대로 나오든지 아니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언제 부호를 안 바꿔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호를 안 바꾸고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서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 어디다가 도대체 등호를 붙여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줬으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을 때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등호가 언제 붙고 안 붙고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0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A가 0이 되면 A라고 해도 맞고 마이너스 A라고 해도 맞아요. A가 0이면. 그죠? 근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기준일까 그러면? A가 0인 경우는 우리가 굳이 확인을 해보면 부호를 바꾸는 경우야, 안 바꾸는 경우야?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호 안 바꾸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고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는 여기다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상관은 없는데 이왕에는 부호 안 바꾸는 부분에다가 0이 되는 등호를 붙여준다라는 거. 알겠어요?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가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 A가 음수예요.
아니요. 이거 음수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오히려 양수가 된 거죠.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제 보시고, 이제 여기에 문제는 없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 중에 뭐가 있냐면, 자, x-2의 절대값이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x는 뭘까요? 자, 절대값이 3이 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이항해서 x는 5나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x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 자, 얘도 x 플러스 1은 뭐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야 되겠어?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이거 다항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죠. 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랑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1은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풀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 알겠어요? 이게 지금 2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3x가 0이 돼서 x는 0이죠. 그럼 0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선 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양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2x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1로 옮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얼마? 2가 되죠.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x는 2가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이런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항상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부호 판단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뭐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2차 방정식이 뭐예요, 민진아? 네. 방금 1차 방정식 했으니까 힌트가 됐을 거 아니야. 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좌변이 x에 관한 2차식이 되면서 우변이 0이 되는 이 등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이라는 말 안에 아까 우리가 방정식 ax는 b 이렇게 나오면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a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a는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b나 c는 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을 풀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어? 풀이 방법. 인수분해. 인수분해해서 풀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데 어떤 걸로?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런 걸로 고쳐가지고 해가 어떻게 나와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알파랑 베타가 똑같을 때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면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돼? 뭐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해야 되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문제 풀 때마다 이걸 변형할 수가 없어서 뭘로 바꿔서 풀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근의 공식 한번 봐봅시다. 뭐예요? x는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했었고, 특별히 b가 2b 프라임이라는 짝수일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풀었잖아요. 네. 기억나?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3 과정까지 해서 배웠던 내용들이고, 뭐 다 똑같아. 여기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안 풀리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 안 그래? 네요. 근데 이제 좀 복잡한 식들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항을 개수를 정수로 바꿔야 돼. 그쵸? 네. 괄호가 있어가지고 막 곱셈 형태로 나와 있으면 다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분수나 소수가 있으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나 아니면 10의 거듭제곱들 곱해가지고 개수랑 상수를 다 정수로 바꾸는데, 특별히 여기 나온 2차항 개수는 뭘로 바꿔준다고? 그냥 정수도 아니고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인수분해도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3 써놓고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일단은 음수 나오면 불편하단 말이야, 2차항 개수가. 그래서 2차항 개수는 무조건 자연수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107쪽의 필수예제 2번도 보면 2차항 개수가 정수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정수가 아니야, 일단. 그치? 그럼 뭘로 바꿔야 된다고? 자연수로 바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0이 아닌 두 실수 A, B, 잠깐 뭐야 이거? 이거 아니잖아. 왜 뒤로 갔어? 많이 아니네. 왜 뒤로 갔어? 분명 2차 방정식은. 자, 2차 방정식을 풀라 그랬어요. 근데 2차 함계수가 지금 뭐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도 아니고 그냥 무리수 나와버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연수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2차 함계수를 유리화하면 되겠죠. 뭐 곱해주면 돼?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하면 유리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만 곱하면 안 되고 전체에다가 똑같이 곱하고 우변에다가도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0에다 곱하는 거니까 뭐 필요 없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 분배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랑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서 2 빼기 1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x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은 0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요. 자,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자,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제곱하면. 그러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2 루트 2 x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죠. 2차 방정식 풀 때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라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근해 공식 쓰기 전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해 공식 쓰는 것보다 인수분해가 훨씬 간편하잖아요, 식 자체가. 그래서 인수분해부터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네요. 되죠. 루트 2 플러스 1이랑 2를 곱하면 이게 만들어지고, 얘네 둘을 더하면 3 플러스 2 루트 2가 안 되네. 뭐야? 뭐 임마? 2 여기다 곱해주고 1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그럼 2 루트 2 플러스 2에다 1 더하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되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돼. 네.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x 빼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은 2 루트 2 플러스 2랑 또는 x는 1이랑 이렇게 두 개 해가 나온다라는 거죠. 마이너스요. 뭐? 마이너스요. 어디? 아니, 지금 x 빼기 5보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해가 되는 거잖아. 아, 이해됐어요? 예. 4번. 절대값 들어갔어요.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제 중학교 때 봤던 문제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질 거고요. 이제 이런 거 풀면은 이제 중학교 문제 풀어보면은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쉬운 거를 어려워했다고 막 하겠지? 그치, 준수야? 자, 여기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x 하나에만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면 뭐예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려면 x는 0이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해. 자,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 x 절대값은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되는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 바로 집어넣으면 돼. 근데 2가 짝수잖아요. 그래서 짝수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분모는 없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5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둘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돼. x가 0보다 작은 경우만. 뭐만 돼요? 1 플러스 루트 6은 양수죠. 네. 그래서 안 되고 1 마이너스 루트 6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이것도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니까 여기서도 음수는 안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은 음수잖아요. 그래서 뭐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만 가능한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두 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절대값이 이렇게 x 마이너스 1 하나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1보다 작을 때는 x 마이너스 1이 음수니까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하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겠죠? 그거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요놈 이쪽으로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돼서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이 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항하면 플러스 1이죠. 는 0 해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제곱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는 얼마야? 1. 1이죠. 둥근. 그럼 이거는 해가 돼야 안 돼? 해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죠. 안 되죠. 왜? 1보다 작은 거지 1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해가 안 돼요. 여기선 해가 없어.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면 x-1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하고 뭐예요? x-1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거 x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니까 x제곱 빼기 4x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3이고 그쵸? 네. 그럼 인수분해하면 x-1이랑 이렇게 돼서 x는 1 또는 x는 3인데 여기 있는 1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잖아요. 네. 그래서 3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 둘 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절대값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넘어가서 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나와요. 111쪽에 보면 자, 가우스 기호라는 것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가우스는 무슨 말이야? 들어봤어 혹시? 사람 말이에요. 네, 수학자 이름이에요. 독일 수학자 이름이에요. 응? 독일에 유명한 수학자들 있잖아. 가우스랑 오일러. 그쵸? 오일러 말고 오일러. 참. 가우스 기호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우스 X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말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의 가우스를 구해라 그러면 3.6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작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제일 큰 정수가 얼마야? 3이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의 가우스를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8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수직선에다가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더 작은 쪽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2.8은 요 정도 있으니까 요거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제일 큰 놈 고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쵸? 다시 말해서 이 x라는 애가 어떤 연속한 두 정수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n은 이렇게 동호가 들어갈 수도 있죠. n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때 이 가우스 x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n을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기호만 처음 봤다 뿐이지 이거 구하는 거는 처음 해본 건 아니에요. 3학년 과정에서 루트 3의 정수 부분 구해봐라 그럼 얼마였어? 1. 1이었잖아요. 이 가우스 루트 3의 값이 1인 거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는 뭔 뜻이냐면 그냥 정수 부분 구하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정수 부분 구하라는 뜻이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그 219번을 한번 봐보시면 확인 체크 219번 여기서 자, 가우스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함된 방정식인데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전부 다 x는 하나도 없고 가우스 x만 있어.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가우스 x 값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얘는. 그래서 그거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 가우스 x 하나 따로 있고, 그냥 x만 있는 거 또 하나 있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가우스 x를 그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의 범위에 따라서 가우스 x 값을 먼저 구해놓고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 얘네들은 가우스 x를 그냥 뭐 t라고 치환을 할게요. 네? 근데 여기서 t는 뭐 해야 되겠어? 정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t의 제곱 빼기 12t 더하기 32는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4랑 8 마이너스. 그래서 t 빼기 4 곱하기 t 빼기 8은 0이라서 t는 4 또는 8이니까 둘 다 정수 맞죠? 네. 그래서 가우스 x의 값이 4가 되거나 또는 가우스 x의 값이 8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고 가우스 x가 4가 되려면 x는 어떤 수여야 돼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되고 또는 이때 가우스 8이 되려면 8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범위로 나오는 게 이 방정식의 해예요. 방정식이긴 하지만 가우스 기호의 특성 때문에 부등식으로 해가 나온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얘네처럼 막 여기 x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얘네처럼 막 가우스 x까지 같이 제곱을 한 게 아니잖아. 그냥 x만 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정수 단위로 쪼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해보고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x가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가우스 x 값은 뭐예요?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 넣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0이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4니까 2항하면 x의 제곱은 4고 x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둘 다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니까 여기선 해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 값은 얼마인가 여기서? 2. 2인 거죠? 그래서 저기 가우스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돼서 이거 마이너스 5잖아요?
이항하면 x의 제곱이 5가 되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5는 0보다 작은 수라서 안 되겠죠. 뭐만 되는 거야? 루트 5는 2. 얼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수라서 루트 5만 이렇게 회로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판별식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판별식도 해봤죠? 그치, 현지야? 판별식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없지. 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근해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였고, b가 2b 프라임일 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구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루트 안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판별식은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0일 때는 중근을 갖고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허수를 배웠잖아요. 그 루트 안이 어쩔 수 있어요, 이제.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판별식을 우리가 D라고 해. 영어로 하면 D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D라고 하겠죠. D라고 하는데 이게 B의 제곱 빼기 4AC를 D라고 하고요. 양변을 4로 나눈 게 짝수 공식일 때 이제 판별식 4분의 D인데 이것은 B'의 제곱 빼기 AC. 이게 지금 짝수 공식에서의 판별식이죠. 루트 안에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때요? 중학교에서는 그냥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실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실수인 근이니까 두 글자로 실근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중근을 갖는다 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원래는 중학교 과정에서 해가 없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건 우리가 이제 뭐였어? 허수였잖아요. 그쵸? 허수인 근을 갖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허수인 근. 그래서 허근이다 라고 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이 두 가지 판별식 0보다 클 때랑 0이 될 때는 뭐예요? 실수인 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쵸? 실근을 가진 조건 구해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0일 때는 특별히 얘가 중근 갖는 거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네. 식이 아니지. 그쵸?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다 이거예요.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했으면 판별식을 0이라고 해놓고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뒤에 필수예제 6번 가보시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어찌해야 한다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구하면 짝수 공식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m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m 4 아니잖아. 그냥 m제곱이죠. 그쵸? 이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m제곱이고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없어지니까 6m 플러스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1차 부등식이죠.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 얘가 0이면 중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것은. 자, 마지막으로 그 뒤에 발전인가? 발전 7번.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어쩐다고? 실수 k의 값에 뭐가 안다고? 관계가 없다고요. 예?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이야, 이것은?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이죠. 뭐가? 중근 갖는다 했으니까 어째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 판별식이 0이라는 등식 자체가 항등식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x의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공식을 써야 되겠죠? 4분의 d는 k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라는 건데, 그럼 이거 풀어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없어지겠죠. 그러면 k에 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k 그리고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게 뭐라고요?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요. 알겠어요? 우리가 항등식이 될 조건 k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어야 되니까 b는 1이겠죠. 그래서 a는 0, b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